안녕하세요. 다다타로의 다다입니다. 오늘 리딩은 영등달을 주제로 리딩해 볼까 해요. 양력 3월 19일, 음력으로 2월 1일은 영등날입니다. 바람을 다스리는 존재 영등 할머니가 내려오는 시기예요. 옛 민간 설화의 얘기에서는 영등 할머니가 이 시기에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머물면서 복을 나눠주기도 하고 필요 없는 것을 거두어 간다는 이야기를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서 영등할망은 단순한 이야기 존재가 아니라 바람을 관장하고 풍어, 풍년, 인연의 흐름을 좌우하는 존재로 여겨왔습니다. 음력 2월을 맞이하는 영등꽃도 있고 바람이나 날씨를 보면서 영등할망이 잘 내려오셨다 또는 영등할망이 심술났다 이런 표현도 실제로 쓰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실제로 믿고 의식까지 해왔던 생활형 신앙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유 없이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반대로 관계가 끊어지거나 감정이 갑자기 정리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흐름이 여러분의 의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허락된 것은 들어오고 끝날 것은 자연스럽게 거두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맞게 재배치되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오늘 리딩에서는 이 영등할망의 흐름에 맞춰 여러분에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그리고 할망이 거두어갈 것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이미 들어온 기회를 여러분들이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셔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장의 카드를 골라봤어요. 편하게 끌리는 카드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시간 드릴게요. 아직 고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톤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드와 함께 스톤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돼요. 리딩 순서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로 리딩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합니다. 자, 1번대 이 옥색돌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이 첫 번째 카드는요. 우리 영등할머니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허락하는 게 뭔지 새롭게 들어오는 기운을 보는 자리예요. 한번 볼게요. 비주얼라이즈 카드가 나왔네요. 자, 이 비주얼라이즈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는 것이 현실이 된다. 이 흐름입니다. 근데 이걸 단순히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걸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훨씬 더 현실적인 그런 카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장면을 이렇게 머리 위에 연꽃 피우는 것처럼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또는 이 방향으로 가고 싶다. 또 관계라면 이 관계는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같은 그림이요. 그냥 이게 바람이 아니고 이미 들어오기 시작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카드가 얘기해 주는 거는 이제는 그걸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한번 그려봐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일적인 흐름에서 그냥 막연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람들과 연결될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고 싶은지까지 디테일하게 그리는 순간 이 흐름이 붙어온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 막연하죠. 이게 아니고 어떤 태도의 사람, 그리고 나와 있을 때 어떤 느낌을 내가 받고 싶은지, 나를 어떻게 대하는 사람인지까지 구체적으로 떠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에너지가 형태를 따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짚어드리자면 그건 이미 여러분 안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한 번은 스쳐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좀 넘겨버려요. 뭘 어떻게 넘기냐면 아니겠지. 그냥 내 생각이겠지. 내가 너무 꿈을 꾸나 보다. 이렇게 넘겨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그 장면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들어오고 있는 미래의 힌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왔는데 놓치고 있는 신호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놓치고 있는 신호. 소울. 이 카드는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이미 사랑의 흐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의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 이 러브라는 단어가요, 단순한 연애 감정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훨씬 더 깊은 개념이에요. 나와 맞는 인연, 나를 이해하는 관계, 혹은 여러분들이 진짜 편안해지는 연결까지 포함된 영혼 단위의 연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면요,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들어온 연결을 다시 봐야 하는 흐름이에요. 근데 그걸 왜 이렇게 놓치고 계시냐면 기준이 머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누군가 여러분들의 옆에 있다. 근데 이 관계는요, 아마도 자극적이지도 않고 확 끌리는 느낌도 없어요. 그 대신 이상하게 편안할 겁니다. 같이 있으면 긴장도 안 되고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굳이 꾸미지 않아도 되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근데 우린 이런 관계를 쉽게 그냥 지나치거나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두근거려야 사랑이고 확실한 뭔가 확 땡기는 게 있어야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카드가 나오면요, 오히려 반대예요. 지금 놓치고 있는 건 강한 감정이 아니고 편안한 연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의 흐름으로 보시자면 타인뿐 아니고 일적인 것뿐 아니고 우리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 우리 여러분이 스스로를 이해하는 정도, 또는 여러분 스스로 편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감각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그게 아직 낯설어서 나 너무 나태해지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으로 돌변한다든지 이런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너무 찾지 마시고 이미 있는 연결을 한번 다시 체크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조용하게 오래가는 연결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는 순간 여러분의 기준 자체가 좀 바뀌게 된다. 이렇게도 또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거두어가는 부분, 어떤 것을 놓지 못하고 계셨는지 보도록 할게요. 거두어가는 부분. 자, 거두어가는 부분. 자, 여기 courtship, 그리고 lovers, 그리고 unexpected income 이렇게 세 장이 나왔습니다. 일단 한 장 한 장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이 courtship 같은 경우에는요, 썸 타는 거, 알아가는 단계, 설레임, 관계의 초반 감정, 그리고 또는 가능성에 집중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아직 확실히 자리 잡은 관계라기보다 될 수도 있는 관계. 어떻게 하면 조금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설레임이 있는 그런 흐름에 가까운 에너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러버스는요, 선택이기도 하지만 감정이 깊게 개입된 상태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미 묶여있는 상태,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계나 일을 시작하게 되면 의미를 확 크게 부여하고 이 연결을 쉽게 놓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 세 번째 카드가 좀 핵심적이에요. 이거는 unexpected, 그러니까 예상하지 않았던 이득, 갑자기 들어오는 것, 뭔가 이건 운명이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관계나 일이나 상황이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자꾸만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운명 같고 이번에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 관계 자체가 아니고 그 관계에 여러분들이 부여한 의미와 기대를 붙잡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여져요. 뭐 대화가 잘 되고 타이밍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생각을 해요. 이 사람 또는 이 기회 그냥 스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나 상황이 여러분한테 무엇을 주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보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의미로 그 상대를 뻥튀기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놓지 못해요. 왜냐면 이걸 놓치는 순간 단순한 관계 하나, 사람 하나, 상황 하나를 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고 있었던 그 가능성을 놓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등달에 우리 영등 할머니가 우리 여러분에게서 거두어갈 건 뭐냐면요. 애매한 관계에서 만들어낸 기대와 환상을 거두어갈 것 같습니다. 그걸 놓게 만드는 건 사랑이라기보다는 이건 특별한 인연일 거야 라고 여러분이 머리에서 만들어낸 그 생각, 그걸 놓게 만든다. 여기에서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건요. 인연은 물론 처음 느낌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그 증명성은 뭐냐면 느낌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고 행동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게 정말 내가 원해서 내가 이 느낌으로 붙잡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관계에 대한 기대치인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요, 사람이나 기회나 상황을 뺏어가는 자리가 아니고 내 착각이나 기대를 걷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야 진짜 여러분에게 이 소울러브, 나와 정말 내가 정말 편안히 느낄 수 있는 관계, 사람, 일, 상황 이런 것들을 남기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어떤 선택의 과정을 거쳐서 결과까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흐름으로 가시게 되실지. 자, 이 페이지 펜타클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 이 페이지 펜타클은요, 굉장히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 느낌적인 부분, 이것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고 행동이고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행하는 거고요. 가능성만 보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걸 보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감정의 정리가 아니고 구체적인 선택 하나, 이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관계라면요. 이 관계를 계속 볼 건지 끊어낼 건지 결정하는 것, 연락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것, 그리고 일이라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계속 할지 방향을 바꿔볼지 정하는 것. 이것이 작아 보여도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선택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두 번째 나온 과정의 카드가 세븐컵이 나왔습니다. 이 세븐컵은요.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 보여요. 무슨 꽃도 있고 돌도 있고 뭐 새도 있고 막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옵션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헷갈림과 환상을 뜻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가능성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만나보면 달라지지 않을까? 또 다른 선택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계속 경우의 수만 계속 늘어나는 걸 뜻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택지가 많아서 못 고르는 게 아니고 여기서 고를 게 없으니까 자꾸 선택지를 늘리는 걸로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딱 하나 너로 정했다. 이게 아니고 그 가능성이나 기대 때문에 계속 에너지를 쓰고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다. 이게 또 좀 보여지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도둑놈의 카드라고 부르는 세븐 소드가 나왔어요. 자, 이거는 굉장히 좀 솔직하게 볼게요. 이 카드가 원래는 속임수, 회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 흐름에서 보자면 여러분들 사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닌 거. 아닌 거 알고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것도 알고 불편하고 힘들고 그 사람 만나고 오면 뭐 관계에서도 그 사람 만나고 오면 에너지 고갈되고 너무 내가 맞춰주는 게 나도 힘들고 그런데 인정하기 싫어서 계속 붙잡고 있는 상태였다. 이걸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정하기 싫어서 선택을 계속 미루고 있었고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가능성을 계속 늘리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이 페이지 펜타클로 가능성보다는 행동을 보시고 딱 선택을 하신 다음에 나머지를 끊어내셔야 됩니다. 애매한 관계라면 정리를 하거나 확실히 물어보셔야 돼요. 방향이 안 맞는 일이라면 멈추시거나 바꾸셔야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맡고 있는 건 상황이 아니고 이 결정을 미루었던 여러분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헷갈리는 이유는 제가 말했죠? 옵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결정을 안 해서입니다. 결정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옵션만 늘어나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등달에 이 영등할망의 바람이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 카드의 의미처럼 확실하게 무언가를 보게 만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에게 행운 조언 카드도 뽑아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행운 카드, 조언 카드. 여러분들의 행운 자리에 요 아마시스트 자수정 카드가 나왔어요. 이 자수정 카드는요, 진정, 안정, 그리고 명확함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흐름을 보시면 이 앞서 나왔던 흐름에서 헷갈림, 감정, 그리고 또 집착, 또 선택의 미루기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건요, 지금은 흥분할 때가 아니고 여기 calm down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흥분해서 결정할 때가 아니고 조용히 가라앉히고 지켜보는 시기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누군가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상황을 한 템포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는 순간 답이 훨씬 또렷하게 보일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카드 골든 칼사이트 카드는요. 자신감, 확신, 그리고 나를 드러내는 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인 것 같아요. 무작정 자신감,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수정 카드에서 나온 키워드처럼 정리된 상태에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었던 걸 정리하시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계속해서 늘렸던 그 옵션들도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현실적인 선택을 하나 하셨다면요.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 그리고 여러분이 맞다고 느끼는 선택, 그리고 그 한 걸음에 현실화했던 그 방향성, 그 길, 그것을 당당하게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영등 할머니가 데리고 오는 이 바람은요, 혼란을 만드는 게 아니고 흐름을 정리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미 신호는 들어왔고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하나는 내려놓고 나한테 확실한 것을 명확하게 보시고 선택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해내실 때는요. 자연스럽게 새로운 길이 열리고 여러분이 서 계셔야 할 자리도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자, 그럼 1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자, 두 번째 빨간 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저희 첫 번째 카드는요. 우리 영등 할머니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는 것이 무언지 새로운 흐름을 보는 카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re is only light. 이렇게 써 있네요. 자, 이 카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어둠이라고 생각했던 것의 본질이 사실은 빛이었다. 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이 카드의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이미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은 어둠이다,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상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좀 안 좋은 일인 것 같아.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또는 이건 실패 아닌가? 하는 그렇게 판단해버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카드는 그걸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관계, 애정적인 문제였다면 어떤 관계나 사람과 인연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힘들고 상처받고 내가 들였던 시간이나 에너지들이 의미 없던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오히려 여러분을 살린 선택이었다거나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카드는 그런 에너지를 말하는 카드거든요. 또 일적으로 보더라도 안 된 일, 막힌 흐름, 갑자기 포기하게 되는 어떤 것들. 이걸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카드가 얘기해주는 본질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이 어둡다고 생각했던 걸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두고도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무슨 액땜을 해야 되나? 액이 꼈나? 나 뭔가 실패하는 시기인가? 이렇게 보면 이 어둠에 머무는 것이고요. 이게 나를 어디로 보내려고 하는 걸까? 라는 의문의 관점으로 보면 이 빛으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 그것을 바꾸는 것, 이것을 허락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들어왔지만 이미 들어온 신호가 뭐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미 들어온 신호. 트랜스포메이션. 이 카드는요. 한 줄로 요약하면 약간 변화가 시작됐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상태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어둠을 인식하면 계속 어둠에 있게 되고 내가 그 다음 행동 방향성을 정해야 이 빛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단순한 뭔 깨달음이나 이런 게 아니고 실제 변화를 동반하는 흐름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그 변화가 완전히 체감되지 않거나 아니면 혹시 또 어떤 분들은 일부러 이 변화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어둠에서 움츠러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변할지 말지 고민하는 단계가 아니고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둠이 존재했다. 공허가 존재했다. 이 빅뱅으로 인해서 우주가 팽창해서 별들이 만들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미 변화를 겪고 있는 그 중간에 서 계신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런 신호가 올 때 불안하거나 낯설거나 뭔가 계속 어긋나는 느낌. 이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공허하다거나. 그런데 그게 틀린 게 아니고 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증거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에 들어왔어요. 왜냐? 그곳은 이미 어둠일 테니까요. 그래서 자꾸 안 맞고 예전 방식이 안 통하고 억지로 유지하려고 하면 막 더 불편해지고
내가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어긋나는 느낌이 들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어온 이 바람, 영등 할머니가 주는 이 변화의 바람은 바꾸라가 아니고 이미 바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걸 버리셔야 되고 또 어떤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journey, 그렇죠. 자, 이 키퍼 덱의 24번 이 띠프 카드는요. 단순한 요 도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의미가 뭐냐면 감정의 소모, 시간 낭비, 또 에너지의 유출 이런 것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 이 띠프 상태가 이 중년에 이 모자를 쓴 이 아저씨가 우리 여러분들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주변에 이 여자는 현혹을 하고 있고 요 꼬맹이는 요 회중 시계를 훔쳐가고 있고 이런 상태. 이것이 익숙해져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신경은 계속 쓰이는데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건 없고요. 여러분들은 계속 맞추고 있고 내 생각, 시간, 에너지 그거 어떤 것들이라도 뺏기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이 외부에 얘네들의 문제인가 보면 물론 도둑질은 나쁘죠. 그렇지만 얘네들은 이것밖에는 할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에너지가 새고 있는 구조 자체를 얘기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도 방해 요소의 이 메인 피메일은요, 여주인공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를 방해하고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데도 결정을 못 내리는 상태. 또는 내가 이렇게 하면 쟤네들이 뭐 힘들지 않겠어? 또는 너무 주변을 배려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때문에 중심을 못 잡고 스스로 의심해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상태. 이런 것들이 또 방해 요소로 적용받고 있다. 그래서 외부보다 더 큰 방해는 여러분들 안에 망설임, 이것이 더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자, 그리고 이 journey 카드는요, 원래는 변화하고 이동하고 떠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막히는 자리에 나왔다면요,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이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계속해서 빼앗기고 있는 상태, 이 어둠에 있는 상태인데도 여러분들이 중심을 못 잡고 결정을 못해서 결국엔 떠날 수도 없는 이것들이 여러분들을 지금 막고 있다. 이미 떠나야 할 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 자리가 맞지 않다는 거, 그 상황이 나한테 정당치 못하다는 거. 그런데 이때 붙잡히는 거는 우리 모두들 이런 경험들은 다 있죠. 감정 또는 익숙함, 두려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못 떠나고 변화를 못하고 계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카드 유고기서 먼저 나왔잖아요. 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는 이미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변화를 막고 있었던 여러분의 패턴이 이런 형태였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떤 마음가짐 또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결과 카드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이 흐름을 살릴 수 있는 건지 한번 타로 카드 뽑아봤어요. 자, 첫 번째 카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서는 선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밝아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명확하게 본다라는 키워드도 있거든요. 우리 햇빛 쨍쨍할 때 어때요? 저기 길가에 정말 작게 기어가는 개미들도 명확하게 보이죠. 그런 것처럼 있는 그대로를 직면하고 숨기지 않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흐름을 보면 이미 알고 있는 게 있고 내가 뺏기고 있었던 거 이런 것들 느끼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이미 답도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걸 회피하지 마시고 그대로 드러내라.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선택의 카드에서 5 펜타클이 나왔어요. 이거는 키워드로는 결핍, 부족함, 버려짐, 뭔가 실패, 좌절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선택의 기준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부족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해. 나는 다른 데를 못 갈 거야. 이런 거 있죠. 외로워서 붙잡는 선택이라든지 불안해서 유지하는 관계, 손해볼까 봐 못 떠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이 5 펜타클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결핍에서 선택하면요. 같은 흐름을 아마 반복하게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결과 카드에서 이 10 펜타클이 나왔어요. 이 5 펜타클하고 10 펜타클은요. 정말 정반대의 에너지입니다. 이 10 펜타클은 완성, 그리고 안정된 것, 그리고 기반, 그 파운데이션 있죠.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잃어버릴까 봐, 내가 혼자 외롭게 됐고 춥고 배고플까 봐 선택하는 것과 내가 지속 가능한지, 내가 나를 주인공으로 하는 선택인 건지, 이것이 여러분들을 안정으로 데리고 간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행운과 조언 카드도 한번 같이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행운 카드에서 서펜틴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Embrace Transformation 이 카드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행운의 카드가 나왔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이 카드는 한 단계 더 깊은 에너지를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요. 이 변화에 저항하지 말고 내려놔라. 여기서 내려놔야 되는 건 오래된 패턴, 익숙한 감정 방식 또는 이렇게 내 에너지를 뺏어갔던 그 관계의 구조 이런 것들 이런 걸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려놓으세요, 변화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댓글에 어떤 분들이 그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변화해야 되는 거 알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안 될 뿐이죠. 자, 제가 말하는 이 변화는요. 무슨 거창한 큰 변화가 아닙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비슷비슷하고 이 변화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 저도 잘 알죠. 그래서 좀 예를 들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변화를 생활에서 조금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계속 손해보면서 유지하는 일 그만둬라. 자, 그러면 단가 낮은 일부터 하나 끊어내는 거. 그죠? 나한테 도움이 안 됐던 거. 내가 들인 시간에 비해 인컴이 적었던 일 하나 잘라내는 거. 그 자리를 비우면요. 또 다른 기회가 와요. 뭐 예를 들면 생활 습관이다. 여기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뭐 거창하게 막 뭐 미라클 모닝을 해라. 막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취침 시간이라도 12시에 무조건 하던 거 다 멈추고 12시에 자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작은 거 하나 변화하는 걸로 여러분이 이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그 트랜스포머 영화처럼 옵티머스 프라임처럼 로봇으로 변신하고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트랜스포메이션.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그 작은 거 있죠. 그 작은 거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조언 카드에서 이제 말하는 이 포리도트는요. 이 비워진 자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작은 변화를 해서 비어져 있던 그 자리에 들어오는 에너지인데요. 뭐냐면 괜히 기분이 가벼워져요.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또는 웃을 일이 생겨요. 그리고 그 정리된 사람들에게 쏟았던 에너지를 본인에게 돌리면요. 사람 만나는 게 덜 부담스러워지고 여유로워지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정리했을 때 예를 들면 뭐 관계에서 그 사람 하나 연락 끊고 나니까
뭔가 혼자 있는 게 편안해져. 또 억지 관계 정리하고 나니까 새로운 사람 만날 기회가 확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든지. 미루던 거 하나 끝내놓으니까 막 속이 시원해. 막 이런 느낌을 받으신다든지. 이렇게 가벼워진 상태에서 들어오는 좋은 흐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둠에 있지 마세요. 이 부정적인 것들의 생각을 얼른 끊어내시고 작은 변화 하나로 여러분의 흐름을 이 빛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2번 카드 리딩을 여기서 마칠게요. 자, 이 3번 카드 노란 돌 선택해 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자리 들어오는 흐름 어떤 흐름이 들어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이 카드가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가벼워지는 흐름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즐거움을 뜻하거든요. 그럼 이전에는 그동안 너무 무겁게 봤었거나 책임감이나 생각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 놀러왔던 흐름이 이젠 해지됐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해지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그런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진다거나 예전처럼 뭔가를 억지로 이끌고 가려고 안 하고 웃을 일, 소소한 즐거움, 다이소 가는 행복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이는요. 큰 행복이 아니고 다이소처럼 작지만 확실한 기분 좋은 선택들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오는 흐름이 억지로 끌고 가던 삶에서 자연스럽게 풀리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직 못 차린 신호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직 못 차린 신호. 소울송 카드가 나오네요. 자, 이 소울송 카드는요. 이미 여러분 안에서 흥얼흥얼 거리고 있는 그 노래를 들어주라.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속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든지 이유 없이 끌리는 방향, 자꾸 하고 싶은데 미루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을 그냥 기분 탓인가? 나중에 하지 뭐. 이거 끝나고 하지 뭐. 3월 달은 좀 지나고 정리되면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넘겨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 그 넘겨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 그것이 바로 신호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소울송은요. 한 번 느껴지는 그냥 스치는 팍 하는 감정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신호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미 들어봤던 노래를 길 가다 다시 듣는 것처럼 그런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답, 뭔가 새로운 거, 이 즐거움을 찾아서 새로운 거 그걸 찾는 게 아니고 아까 다이소를 예로 들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왜 요즘에 쇼츠나 릴스에 보면은 다이소에서 꼭 가면 사야 되는 아이템 막 이런 거 있죠. 그걸 찾으러 다이소를 한번 가보신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가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을 맡고 있는 요소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을 맡고 있는 거를. 자, 우리 여러분들을 맡고 있는 곳에서 첫 번째 카드로 이 자리케이션이 나왔습니다. 자, 이 판사님이 우리 어떻게 해요? 넌 잘못했고, 넌 잘했고, 너는 얼만큼 잘못했고, 이걸 판단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맞다 틀리다를 계속 따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다이소 가는 거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가면 1,000원, 2,000원, 5,000원인데, 그죠? 근데 거기를 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 맞다 틀리다를 계속 머리를 굴리고 있다는 거예요. 손해 볼까? 아닐까? 그걸 쓰면 나한테도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굴리고 있다 보니까
머리가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distance horizon은요. 먼 미래, 아직 오지 않은 가능성을 뜻하거든요. 근데 이게 방해로 나왔다는 건 아직 준비 안 된 것 같고 나중에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고 이런 상태, 이런 생각들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는 흐름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이 아니고 언젠가 지나가다가 있으면 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expectation은요. 기다림, 이 여자가 지금 이 창밖을 쳐다보면서 누군가가 오지 않을 그 무언가를 기다리는 그런 에너지거든요. 상황이 바뀌던 날씨가 바뀌던 뭐 상대가 먼저 연락을 하길 기다리던 확실해질 때까지 안 움직일 거야. 근데 이게 준비는 다 하고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이 즐거움을 찾아서 움직여서 마음의 음악을 듣고 즐거움을 찾아 나서기보다 누군가가 나를 좀 데려갔으면 이게 맞다고 누군가 말해줬으면 등을 떠밀어 줬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시다 보니 움직이지 못하고 계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태도와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하시게 되시는 선택이 뭔지 보도록 할게요. 화이트, 세븐 펜타클, 나인 원지. 지금 여러분의 태도에서 5원즈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경쟁, 충돌, 갈등, 잡음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생각만 굴리게 되는 이유는 주변이 좀 시끄러운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견이 많고 방향이 여러 개 있거나 또는 남의 말에 신경 쓰이고 또 비교되는 그런 상황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흔들리는 건 정상이죠. 내가 즐거운 걸 찾기 위해서는 흔들려야 되고 그런 시련이나 상황 이런 것들 뚫고 가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휘둘리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건 조용한 환경이 바뀌길 바라는 이것이 아니고 시끄러워도 내 길을 가는 힘 이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다림을 이렇게 준비 다 해놓으셨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기다림이 아니고 쌓아가는 선택을 하셔야 된다 하고 이 세븐 펜타클이 얘기해줘요. 이 카드를 제가 간혹 농사 짓는 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빠른 농사는 어때요 우리? 씨앗 심자마자 거기서 딸기가 팍 열리길 기다리나요? 아니죠. 물 주고 비료 주고 당연히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빠른 결과를 기대하지 않으셔도 당장 티가 나지 않더라도 나한테 맞고 안 맞고는 해봐야지 아는 거거든요. 그 씨앗이 딸기가 열릴지 수박이 열릴지는 심어봐야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시작하신 거 유지하는 거 그것에 공을 들이는 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즉 방향을 자꾸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걸 유지하는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결과 카드에 나이원즈가 나왔어요. 그럼 이 구수, 타로에서 수비학에서 구는요. 거의 막바지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버팀, 끈기, 그리고 마지막 고비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고 막 주변이 시끌시끌하고 막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나의 그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게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지치고 왜 아직 결과가 안 나오지? 막 포기하고 싶은 순간 이런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멈추고 방향을 바꾸거나 다른 길로 틀어버리면요. 다시 처음부터 하셔야 됩니다. 다시 씨앗을 처음부터 심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주변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걸 하셔도 여러분의 방향을 유지하셔야 되고요. 당장 돈이 보이지 않고 뭔가 결과치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쌓아가는 쪽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했더니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좀 흐름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걸 뭔가를 찾아서 시작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미 시작한 거, 이미 내가 시작한 걸 맞고 아니고 틀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것이 아니고 쌓아가면서 결과로 증명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운 조언 카드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행운 카드, 아쿠아마린, 조언 카드. 자, 아쿠아마린은요, 감정적인 안정, 그리고 차분함,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흐름을 보면 이미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생각이 많고 미루고 있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현실에서 버티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는요, 감정부터 조금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불안한 상태에서 결정을 안 하신다던가 기분 따라 움직이지 않으신다던가 이런 부분들 말이에요. 그 기분 안 좋을 때 중요한 연락 하지 않는다던가 화난 상태에서 결정 안 하신다던가 왜 우리 그 유명한 밈이나 짤 보면은 배고픈 상태에서 장 보지 말라 그러죠. 그때는 필요 목록 이외의 것들을 마구 담아요. 왜냐하면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은 감정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는다. 감정 올라오면 바로 행동 안 하시고 한번 멈추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잔잔해진 상태에서 움직이는 힘을 뜻하는 게 이 아쿠아마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카드인 이 서펜틴 카드는요. 이제 진짜 올드 패턴, 이렇게 생각했던 나의 방해 요소 있죠. 이런 것들은 끊어내셔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차분해진 상태에서 끊어야 할 것, 내 생각의 고리나 이런 사념들, 계속 생각만 굴리는 이것들을 끊어내시고 난 다음에 전체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들은 여기도 트랜스포메이션이 나왔는데요. 이게 제가 변화하세요, 바뀌세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이 디스턴스 호라이즌처럼 되게 큰 그림을 막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그 변화는 정말 작은 겁니다. 작은 거 하나예요. 예를 들면 뭔가 뭐 전화, 뭐 연락하는 관계에선 연락하는 텀 그거를 기다리는 시간에 내가 그게 나를 불안하게 한다면 그 기다리는 시간에 책을 한 권 읽는다든지, 뭐 핸드폰을 너무 많이 봐서 막 시간을 막 쇼츠나 릴스에 막 1시간씩 뺏기면 그 시간에 뭔가 필사를 한번 해본다든지 그런 작은 행동의 변화 있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이런 잡생각들, 안 해도 되는 그런 정의 내림, 판단, 걱정 이런 것들, 기다림, 막연한 기다림, 불안함을 올라오게 하는 것들, 이런 감정들을 끊어내게 할 수 있는 작은 변화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은 작은 것 하나를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이 흐름, 즐거움, 작은 소소한 행복의 즐거움, 그리고 내 안에서 흥얼거릴 수 있는 내 영혼의 노래, 이런 것들을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마무리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3번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자, 우리 4번 보라돌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 카드는요. 어떤 흐름이 들어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센서티비티 카드가 들어왔네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요. 이 센서티브하다, 이게 예민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에너지가 평소보다 훨씬 섬세해지는 그런 시기의 흐름에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할 때는 너 왜 이렇게 예민하지? 괜히 신경 쓰여. 내가 이상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흐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카드의 본질은 뭐냐면 이제야 제대로
감지하기 시작한 상태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또 어떤 분들은 촉이 좋다. 이런 소리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 카드를 선택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흐름에는 어떤 게 느껴지냐면요. 사람의 기운이 더 잘 느껴진다거나 말을 안 해도 또는 어떤 말을 해도 그 분위기가 읽힌다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맞는 것과 안 맞는 것 이것의 그 표현이 더 확실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억지로는 무언가를 못 견디는 거. 그래서 이게 약점이나 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뭐 이런 것의 약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요. 정확도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시로 좀 들어보자면요. 예전에는 좀 참고 넘겼는데 어떤 태도가 바로 불편하게 느껴진다거나 안 맞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 여러분들 뭐 몸이나 기분이나 이렇게 뭐 건강적으로 바로 확 느껴진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뭐 일적이나 환경적으로 보자면 뭔가 공간이나 분위기에 민감해진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다 이 센서티비티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준이 굉장히 선명해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요, 여러분이 인내하거나 참아내는 게 아니고 구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예민해? 이거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민해진 게 아니고 여러분은 정확해진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들어왔는데 아직 인지하지 못한 흐름이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 아, 굉장히 큰 에너지의 카드가 나왔네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인 그 상황 있죠? 자, 그것이 정상이다. 라고 얘기해주는 카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어긋난 것 같고 관계가 불편하고 일이나 상황이나 어떤 사람에게 느껴지는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거나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질 때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문제인가? 왜 이렇게 꼬이지? 뭔가 잘못됐나?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게 바로 이 센시티비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이 정상이다. 아무 문제 없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거나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그 변화가 정리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망가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망가진 걸 바로 보게 되는 분명한 눈을 가지게 되신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자면 관계에서 갑자기 거리가 느껴지면 끝나가는 게 아니고 맞는지 걸러지는 거고요. 말 한마디에 예민해진다면 예전에 넘겼던 걸 이제는 인지했다. 이제 정말 바로 그 의도가 뭔지 파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던 일이 재미없거나 또 뭐 일에 뭐 알바를 하던 것이 옛날에는 그냥 저냥 했는데 막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 막 사람도 나를 막 건드리는 것 같고 막 사장님도 나를 막 시비 거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느껴진다. 자,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방향을 바꿔. 좌회전이야, 우회전이야 이렇게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다.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이 카드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우리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죠. 사주에서도 음간, 양간 이렇게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문제로 해석하진 않아요. 플러스가 있기에 마이너스도 있는 겁니다. 음이 있기에 양이 있어요. 어둠이 있기에 빛이 밝아 보이는 거고요. 밝음이 있기에 어둠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흐름을 문제로 해석하지 않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을 맡고 있는 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뭐 열심히 하셨군요. 자, 우리 맡고 있는 게 뭔지를 보는 키퍼 덱에서 이 첫 번째 카드는요.
occupation인데요. 이건 뭐냐면 책임을 나타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열, 일, 역할, 해야 하는 것 이런 것들에 조금 강하게 잡혀있는 상태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맞아서가 아니고 그냥 해야 하니까 열심히 하는 밤이고 낮이고 우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그런 상태다. 그것에 우리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가두어 놓았습니다. 이건 가침, 제한, 그리고 스스로 만든 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어떤 것이 막 들어와서 나를 공격하고 막 이래서 내가 예민해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었던 그 상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될 것 같고 이건 계속해야 되고 또 바꾸면 위험해.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번째 이 메시지를 보고 이렇게 놀라고 있는 이 여성분의 카드는요. 뭔가 걱정, 불안, 안 좋은 예상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센서티브한 걸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괜한 걱정하는 거 아니야? 괜히 왜 불안하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아직 안 일어난 거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것들을 또 뜻해요. 그러니까 현실 때문이 아니고 생각과 불안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 여러분들을 조금 막고 있다. 이미 안 맞는 걸 느끼고 있었고 이 흐름이 정상인데 이 책임감과 틀과 걱정이 그것을 막고 있는 것 같아요. 분들의 이 직관적인 이 느낌을 막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감옥이다.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이 여러분들을 막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 Tower, Knight Cup, Five Sword.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이는 태도에서는 타워 카드가 나왔어요. 이 타워는요. 갑작스러운 변화, 깨짐 또는 붕괴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태도로는 이 무너지는 걸 막으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우리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여러분들이 안 맞는 거 느꼈고 이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도 나왔고 그런데 책임과 걱정 때문에 붙잡고 있었죠. 근데 이 타워가 얘기하는 건요. 이거는 버텨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금간 관계라든지 맞지 않는 구조, 또 억지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상황들 말이죠. 이게 고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정리될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외부 상황이 이걸 내가 요것들을 잡고 있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잘 다니고 있었는데 정리해고가 돼서 직장을 옮겨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사 가야 돼서 직장이 너무 멀어서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예시처럼 외부에서 뭔가 번개가 탁 때려서 이 타워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 상황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었던 것을 놓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편한 쪽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뭔가 계산 때리고 막 조건 보고 이게 아니고 이 나이트컵은요. 내 감정이 진짜 원하는 거. 내가 진짜 원하게 되는 그런 상황, 방향 이런 걸 뜻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결과 카드에서 이 파이브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 갈등, 그리고 소모적인 싸움, 그리고 이기고 지고 승패가 없는데 찝찝한 상황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로 나왔다는 건 약간 두 가지로 보여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잘못 선택하면 계속 이렇게 감정이 소모되거나 피곤한 관계가 유지되거나 계속 이렇게 갇혀 있게 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제대로 선택하면 그 싸움에서는 빠져나온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무너지는 거, 변화되는 거, 나가는 사람, 바뀌는 상황 이런 것들 인정 그대로 하시고요. 여러분의 마음, 이 센시티브한 이 감정을 따라 선택하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싸움이든 어떤 무언가 있더라도 이걸 열심히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감정의 소모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리하겠다. 정리하는 게 나한테 맞다. 그것은 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만 가지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에게 행운 조언 카드도 보도록 할게요. 행운 카드와 조언 카드. 자, 행운 카드로 이 선스톤이 나왔어요. 이 간단한 명료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여러분을 살리는 선택을 하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선택, 내가 예민하지 않게, 예민하게 굴지 않아도 나를 행복하게 하는, 나를 드러내고 밝혀주는 그런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조언 카드로 억시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억시는요. 보호하고 경계하고 단단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 받아주지 말라. 그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끌려가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예민하게 취급하는 그 모든 것들에게서 멀어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내가 예민한지 내가 예민하게 반응한 건지 내가 잘못된 건지에 대한 책망, 자책, 죄책감으로부터 멀어지세요. 여러분의 선택은 틀리지 않아요. 그거를 반드시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요.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는 선택, 그리고 에너지가 올라오는 방향. 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억지로 유지하는 거, 책임감 때문에 붙잡는 거, 불안 때문에 미루는 거 안 하셔야 됩니다. 따뜻하게 열고 계시되, 마음을 따뜻하게 열고 계시되 단호하게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은 끊어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센서티브 카드가 이미 나왔다는 거는요. 4번 분들은 이미 알고 있으신 것 같아요. 무너져야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쎄한 것, 그리고 내가 놓아야 될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방향성. 이것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자, 우리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자, 우리 5번 카드, 요 파란 돌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 카드는요, 지금 들어오는 흐름, 허락하는 것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니페스테이션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끌어당기고 있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고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결과는 안 보일 수 있지만 이미 흐름은 움직이고 있고 현실이 그걸 따라오는 중이라고 보여져요. 이 매니페스테이션은요, 좋은 것도 끌어오지만 불안도 같이 끌어오거든요. 그래서 걱정하면 걱정할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두려워하면 그걸 확인하게 되는 현실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그 방향으로 흐름이 붙어온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뭔가를 기다리는 시기라기보다 무엇을 현실로 만들지 선택하는 시기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이 흐름하고 같이 이미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인지 못하신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너 보이스. 어떤 느낌이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그런데 그걸 따라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 방향성을 아마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이너 보이스 카드는요. 내면의 목소리를 뜻합니다. 이 카드가 인지하지 못한 흐름으로 나왔다는 건 듣고 있고 느끼고 있고 그런데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에서 좀 불안감을 좀 이 매니페스테이션이 불안도 끌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뭐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그 무엇이든 간에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 여러분이 그 안에서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내가 틀린 걸 수도 있어. 좀 더 확실해지면 하자.' 이렇게 좀 덮어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이나 구조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지만 여러분이 의심이 딱 끼어들면서 속도가 확 느려지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근데 직관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촉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 직관이나 느낌은요, 어떻게 뭔가 이해나 이성적이나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직감이요. 틀리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런 매니페스테이션의 상태인 우리 5번 분들에게는 이 직감이 굉장히 맞아 들어갈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엇이 갖고 있는지. 자, 우리 여러분들을 맡고 있는 요소가 뭔지 키포덱으로 한번 열어봤어요. 자, 첫 번째 카드, 콜트하우스입니다. 이것은 판단, 기준, 그리고 옳고 그름, 그리고 사회적인 뭔가 약속처럼 되는 그런 룰 같은 걸 말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게 맞는지, 이 선택이 옳은지, 또는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볼지, 이런 것들,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우리 이거죠. 인생에 어떤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회적인 룰이라고 키워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카드랑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결혼을 하는 거는 30살 전후가 적정 나이다. 이런 사회적인 뭔가 암묵적인 그런 룰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인생의 사주를 풀어보다 보면요. 늦게 가는 사람, 늦게 가는 것이 좋다라고 듣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일찍 가시게 되는 분들은 20살 전에도 결혼이 들어와 있지만 늦게 가시는 분들은 40살 또는 지나서 진짜 인연이 나타나는 그런 누구나 각자 그 시기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그 정답에 매여 있다 보니까 멈추게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카드는요. 뭐 결혼을 뜻하기도 하지만 관계, 약속 또는 책임, 연결을 뜻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 책임 있는 자리, 끊기 애매한 연결들 이런 것들이 우리 여러분들의 이 선택을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또 보여지고요. 이 패스웨이가 말하는 거는요. 어떤 길, 선택, 방향성 이쪽 방향으로 가야 빛으로 나가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길은 보이는데 이 길이 너무 멀어 보이고 또 이렇게 나비가 5마리나 있다는 건 한 5번의 고비는 넘어가고 내가 5번은 변화를 해야 이 빛으로 나갈 수 있다. 그만큼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을 뜻하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내가 지금 상태에 지금 자리에서 선택하는 것이 정답일까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그 방향성의 길에 좀 이렇게 스탑 사인이 걸려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분들이 길을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고요. 요 가다가 여기 구덩이가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내 최선의 선택인 걸까? 이게 틀릴까 봐 안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지는 거는요. 맞는 선택이 아니고 그냥 이 길을 선택하셨으면 한번 가보는 그 용기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태도를 하시는 게 좋고 어떤 선택을 하시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태도. 로버스, 에이스 소드. 이 행맨 카드는요. 멈춤, 내려놓음, 관점의 전환을 뜻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요. 정답을 쫓아가는 그것이 아니고 억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시고 내가 왜 답답한지 또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를 왜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건지 이것을 이해하고 기존의 기준을 완전 제로 베이스 좀 뒤집어서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했던 그 기준을 잠깐만 내려놓으셔도 조금 명확하게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메리지 카드랑 똑같이 이 러버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똑같은 느낌의 카드예요. 선택이라는 게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예시로 보자면 지금 뭔가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내 인생에 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계신 분들, 왜 우리 결혼은 옛날부터 일림지대사라고 하잖아요. 인생에서 굉장히 큰 전환점을 한번 맞이하는 그런 선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계실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마음이 가야 되는 쪽 vs 조건을 보고 하는 거. 이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감과 책임, 현실을 볼 것인지 또는 끌림, 진짜 원하는 거, 나의 방향성 이것을 볼 것인지. 근데 이번에는요, 여러분 조건이나 상황이나 이런 정답, 사회적인 룰에 이끌려서 하는 선택이 아닌 여러분의 진짜 길을 가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마음을 기준으로 선택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결과로 나온 카드가 에이스 소드 나왔습니다. 이건 명확한 걸 말하고요. 결단 내리는 것, 그리고 진실,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내가 정답을 매여서 선택하지 못했던 그런 길이나 시작의 방향성이 있었다면 애매함이 끝날 거고요. 고민도 정리되고 우리 여러분이 결단을 내리시게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5번 분들에게 필요한 건요. 더 생각하고 골똘히 고민해보는 것이 아니고 관점을 바꾸고 선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행운 카드하고 조언 카드 보면서 마무리 해볼게요. 행운 카드, 조언 카드. 자, 첫 번째 행운 카드로 나온 소더라이트 카드입니다. 자, 이 카드의 키워드는요. 진실, 표현, 그리고 명확한 소통입니다. 이 카드가 말하는 거 굉장히 단순해요. 숨기지 말고 정확하게 말해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방향성을 말입니다. 흐리지 말고 분명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막혔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눈치 보거나 이 사회적인 뭔가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회적인 기준, 이것은 여러분만의 기준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기준, 관계, 그걸 눈치 보는 상황,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막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이런 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미용실에 지나가다가 그냥 갑자기 이끌림에 이끌려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은 항상 긴 머리만 고수해 왔는데 미용사가 갑자기 단발머리로 싹둑 자를 것처럼 가위를 딱 들 때 여러분이 저는 정말 그냥 조금만 다듬으려고 왔어요.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미용사가 머리를 마음대로 막 지지고 볶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들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조언 카드에 아마시스트는요. 자수정이에요. 이 자수정은 직관 그리고 안정, 내면의 평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밖의 기준, 사회적인 이 콜트하우스 에너지가 사회적인 기준이었죠. 그것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의 기준을 세우셔야 된다. 우리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 여러분 안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기준이다.
이렇게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운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선택하고 표현하고 그 이후에 현실적인 것은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심할 때가 아니고 명확해져야 할 때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5번 분들 레딩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 이 흐름은요, 무언가 뺏기는 시기가 아니에요. 들어오기 위해서 비워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등 할머니는요, 필요 없는 것을 가져가시고 필요한 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은 억지로 붙잡지 않으셔도 되고요. 들어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 좋은 것만 가져다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전체 조언 카드, 히든 카드 보고 마무리할게요. 2장 보도록 할게요. Divine Masculine 40번 컬러 카드입니다. 자, 이 컬러 카드가 얘기하는 거는요, 느끼는 것에 끝나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된다는 걸 말해요. 우리 세상에는 여러 가지 색상이 있죠. 이 카드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색상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에게 맞는 색과 아닌 색이 분명히 있어요. 자, 무지개 색깔이 7가지라고 해도요. 그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색깔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자, 그 좋아하는 색과 싫어하는 색이 분명하죠. 자, 그걸 골라내셨을 때는 우리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색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 외부적인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 우리 여러분들 스스로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머무는 감정, 내가 반복하는 생각, 내가 익숙하게 선택하는 분위기,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선택하든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현실을 바꾸기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에만 멈추지 마시고 정리하시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끊을 건 끊고 나한테 정말 어울리지 않는 색깔의 옷을 계속해서 입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부드럽게 흘러가는 에너지가 아니고 단호하게 삶을 정리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리딩을 쫙 해본 결과 우리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뭘 놓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굴 선택해야 되는지. 이제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요, 생각이 아니고 확신하고 행동하시는 겁니다. 느낀 대로 한번 작은 것부터라도 움직여보세요. 그 순간부터 흐름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리딩으로 영등할망이 보내주는 복이 온전하게 여러분들한테 모두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또 다음 리딩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또 만나요. 안녕.